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네, 2주차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리눅스랑 도커인데, 이제 리눅스에서 우리가 코맨드 라인을 배우는 이유부터 알아보자면은, 우리가 사실 터미널에 굉장히 많은 명령어를 치지 않으면 막 cd부터 사용해서 뭐 pip 인스톨 패키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터미널에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거를 GU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 CLI를 사용을 하면은 우선 훨씬 더 빨리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파일을 삭제할 때 보면은 이제 그냥 GUI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폴더 창을 켜고 이 폴더를 찾아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휴통으로 이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CLI를 이용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세 줄만으로 디렉토리를 이동을 해서 폴더 삭제랑 폴더 만들기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GUI를 이용한 것보다 훨씬 작업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CLI에서는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버에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숨겨진 파일 이렇게 점 깃을 다루는 일이랑 뭐 권한 업그레이드, 막 우리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때 막 수도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 등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컴퓨터에 대해서 더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CLI를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영 체제를 조금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윈도우랑 맥이 둘 다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운영 체제인 윈도우와 맥의 조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리눅스와 관련이 돼 있는 얘기라서 가져왔는데, 이게 근데 같은 혈통의 경우에는 그 CLI에서 같은 명령어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패밀리 트리에서 캡처를 가져왔는데, 이건 윈도우의 조상은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NT예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NT고, 그리고 맥 OS 조상은 유닉스입니다. 그 다 유명한 유닉스죠. 그래서 유닉스에 나온 운영체제들이 그 맥OS, 그리고 리눅스, 안드로이드, 크롬 OS, PS4 OST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맥OS랑 리눅스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조상에서 나와서 그런 게 비슷한 명령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맥OS의 조상인 유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이제 유닉스는 1920년대에 이제 벨랩스에서 만들어진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만든 디자인 철학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작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렇게 레고처럼 명령어들로 이거를 조합해서 더 복잡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 링크에 첨부를 해놨는데, 이게 유닉스 최초 명령어 설명서고, 이거 보시면은 되게 지금도 쓰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이제 이 맨 위에가 이제 유닉스의 조상, 제일 처음 만들어진 OS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클로즈 소프트웨어, 즉 돈 내고 써야 하는 소프트웨어고, 초록색이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오픈 소스가 리눅스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이렇게 옆에서 내려온 게 맥 OS죠.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모두한테 공개를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기여를 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저도 사실 잘 몰랐던 이런 터미널과 쉘 그리고 OS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우리가 사실 터미널이랑 이 배시랑 GSH를 굉장히 저도 구분을 못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터미널은 그냥 단순한 입출력 환경이에요. 그냥 우리가 CLI를 입력하는 곳, 즉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쉘은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막 터미널 보면은 뭐 이렇게 GSH 버전 하면은 막 이렇게 프로그램 GSH 버전이라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가 지금 키고 있는 창이 터미널이고, 여기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쉘에서는 터미널에서 친 명령어를 받아서 실행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가장 로우 레벨인 OS에서 넘기고, 그리고 결과를 받아오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쉘입니다. 그래서 사실 터미널이랑 쉘을 좀 구분을 해야 하고요. 네, 제가 캡처하는데, 이제 나와 상호작용을 하는 창이 바로 터미널, 즉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이 아이텀이라는 터미널 창이고요. 그리고 아이텀에 깔려있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쉘이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쉘은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맥에서 자주 쓰는 뭐 GSH나 배시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윈도우에서 쓰는 파워쉘도 있어요. 이게 배시는 그냥 유닉스 기본 체제 쉘이고, GSH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커뮤니티를 제공을 해줘가지고 요즘은 GSH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쉘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막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뭐 윈도우에 쓰는 CMD가 있고 그리고 파워쉘 이게 있는데 파워쉘이 사실 그 윈도우에서 가장 강력한 쉘이고 이게 강력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에 대한 권한이 더 많은 쉘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파워쉘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제 커맨드 라인 기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커맨드들은 거의 다 이제 옵션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막 뭐 내가 만약에 파이썬 대시 헬프 그러니까 파이썬에 대한 명령어들에 대한 이런 거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이렇게 대시 헬프를 쓸 수 있고 아니면 대시 헬프 H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긴 옵션은 대시가 두 개고 짧은 옵션은 대시가 한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이제 코맨드 라인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파일 시스템 탐색부터 알아볼 건데 일단 우리가 터미널 창을 키면은 이렇게 키면은 이 물결 표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홈 디렉토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홈이 뭐냐면은 이제 루트는 가장 맨 처음 컴퓨터들인가 모든 맨 처음 그 뿌리를 해당하는 디렉토리고 그리고 홈은 자기 이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이제 홈 디렉토리가 소호남 디렉토리인데 이게 CD 그리고 소호남 하면은 이렇게 유저즈에서 CD 소호남 하면은 이제 이 물결 표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부터는 약간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좀 소개를 해볼 텐데 이제 PWD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 그리고 LS는 그 디렉토리 내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ls-a는 이제 숨겨진 폴더 즉 .git이라는 게 우리가 GitHub를 쓸 때 git 쓸 때 그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ls-l 하면은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 같이 터미널 키셔가지고 이제 이거 입력하면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D는 다들 아실 텐데 이제 내부에 그 내가 지금 있는 디렉토리에서 뭐 내가 지금 저는 지금 이제 홈 디렉토리에 있는데 제가 CD 뭐 여기 있는 연쇄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는 게 CD 명령이고 그리고 CD 점점 치면은 바로 전 디렉토리 내가 있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오픈 점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디렉토리의 폴더 창을 여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오픈 다시 점 치면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디렉토리의 폴더 창이 띄워지죠. 그리고 이 명령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이제 fin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find 하고 띄어쓰고 점 그리고 대시 타입 파일 대시 네임 그리고 이렇게 별표.txt라고 하면은 이제 디렉토리 내에서 별은 약간 와일드 카드거든요. 별은 이름에 상관없이 .txt로 끝나는 파일을 찾아줘라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cd 연세를 해서 cd dsl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DSL 내에서 뭐 .json으로 끝나는 파일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find dash type 파일 dash name 하고 와일드카드 .json 이렇게 하면은 이제 JSON으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다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 시스템 탐색 중에서도 이제 위치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파이썬을 실행을 할 건데 이제 파이썬이 어느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위치 파이썬을 입력을 하면은 이제 내 파이썬은 이제 여기 설치되어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노드라는 프로그램을 위치를 알고 싶어. 위치 노드 하면은 이제 여기에 깔려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MB랑 CP인데 MB가 무브의 약자예요. 무브 파일명 폴더명. 그래서 내가 만약에 CP 여기서 제가 지금 이게 제 그 빅데이터 스케일 이거 지금 하는 세미나 디렉토리인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새로 뭐 아직 안 나온 명령어인데 hello.txt를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만약에 다른 폴더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은 new 폴더라는 제가 지금 이걸 ls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파일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hello.txt가 있고 new 폴더 그리고 readme.md, 세미나, week2라는 이런 모든 디렉토들이 다 지금 이 빅데이터 스킬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이 hello.txt 파일을 new 폴더라는 폴더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move hello.txt new 폴더 이렇게 하면은 이제 cd new 폴더 여기로 이동하셔가지고 ls를 치면은 이제 hello.txt가 여기로 옮겨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hello.txt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move 있던 자리에서 cp를 치면은 이 파일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grab이라는 명령어인데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찾고 싶은 대상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했던 find랑 좀 비슷한데 근데 이거는 그 특정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파일 내에 어떤 라인에 있는지까지가 찾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했던 그 프로젝트 중에서 그 오토익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모델링 때 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토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파일을 찾고 싶어요. 그럼 제가 했던 게 이제 grep, dash, nir, 토익 하고 현재 디렉토리에 찾아줘. 그러니까 점은 그냥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토익이 들어간 모든 이 오토익 폴더 내에 있는 모든 파일에서 토익이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결과물들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유용한 명령어라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파워쉘에서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는데 이제 grep이란 명령어 대신 이 select 대시 string 하고 별.txt 대시 패턴 하고 치고 찾고 싶은 명령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아래 제가 그랩 사용법 참고를 걸어놓는데 이것도 같이 보셔가지고 이거는 꼭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 그리고 이제 그랩을 찾았으면 나가려면 그냥 뭐야 컨트롤 C 하면은 나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생성과 제거인데 이제 퍼치라는 명령어가 이제 새로운 파일 만들기. 아까 제가 했던 퍼치 hello.txt를 하면은 그 새로운 hello.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파일은 그 컨텐츠 안에 정보를 보여줘. 파일 hello.txt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텍스트 파일이니까 empty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내용을 입력을 했으면은 이제 hello.txt가 그냥 ASCII 텍스트로 되어 있는 파일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그리고 캣이 좀 중요한데 캣은 그 컨텐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Hi, I'm 소은이라고 제가 hello.txt 썼으면은 이 내용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리고 mkdir은 make 디렉토리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제 새로운 폴더 만드는 거 그리고 rmdir은 remove 디렉토리 즉 제가 복붙하느라 오타가 났는데 이거는 폴더를 삭제하는 거겠죠? remove 디렉토리니까 그리고 이것도 조금 중요한 명령인데 지금 제가 실시한다면 여기 다시 빅데이터 스킬릿으로 들어와서 제가 hello.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죠. cat hello.txt 했는데 지금 빈 칸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그 애써 굳이 파이너 창을 안 열고 내가 이 텍스트 파일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echo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사실 그냥 echo만 쓰면은 그냥 얘가 그 메아리 치는 거란 뜻이잖아요. 그냥 바로 이 터미널 창에 리턴을 해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hello.txt에 hello world라는 그 문자 그 텍스트를 여기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은 echo hello world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로 치고 hello.txt 하면은 이 내용이 이 안에 써집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아까 했던 것처럼 ca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hello world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꺽쇠가 하나면은 그냥 그 파일을 덮어씌우고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덮어 씌우고 싶지 않고 내가 그 아래에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꺽쇠를 2번 쓰면 돼요. by word 꺽쇠 2개 하면은 그리고 cat hello txt 확인해 보면은 이 내용이 아래에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커맨드 창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뭐 지금은 다 외울 수가 없는데 일단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좀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면은 작업 속도가 진짜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정말 모든 거를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빨라지고 그래서 자주 보면서 좀 되게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도커인데 도커가 사실 되게 중요하고 프로젝트 할 때도 사실 꼭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 건데 일단 도커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팀원 우리가 항상 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근데 팀원 A가 있고 팀원 B가 있어요. 근데 팀원 A에 있는 로컬 컴퓨터의 환경은 파이썬이 3.8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4.2.71 그리고 뭐 토치는 1.2, 2.0이에요. 근데 팀원 B는 환경이 당연히 다르겠죠. 막 설치한 파이썬도 여러 가지일 거고 트랜스포머도 업데이트 한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다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이 사람 팀원 A가 그냥 바로 B한테 자기 파이썬 파일을 넘겨주면은 B 컴퓨터에서 작동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이게 프로그램 디펜던시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도커입니다. 제가 이거를 로컬 컴퓨터에서 만약에 뭐 서버에 보내가지고 이걸 아예 배포를 하고 싶다 했을 때도 그 만약에 파이썬 파일을 이제 백엔드에 배포를 하고 싶어. 그럼 노드.js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노드.js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파이썬 파일에 따른 디펜던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거의 환경을 결정하는 config 파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 하나의 풀장 안에 있는데 이제 이거를 포장하는 기술이 바로 도커입니다. 그래서 도커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징 할 수 있는 툴이고 도커 컨테이너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디펜던시들을 모두 담을 수 있어요. 이게 가상 환경이랑 다른 점이 이제 가상 환경은 이제 파이썬의 버전만 우리가 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컨피그 파일 이런 것들은 못 담았는데 여기서 도커에서는 뭐 이런 모든 시스템 툴, 모든 디펜던시들 이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편리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게 다른 사람이 그냥 도커 이미지 하나만 받아오면은 뭐 다른 리퀘어먼트들을 설치할 필요 없이 도커 파일만 런하면은 그냥 바로 그 보냈던 이미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OS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도커 컨테이너이고요. 그럼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3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도커 파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컨테이너가 있어요. 이게 도커 파일은 바로 이미지를 만드는 설명서인데 이제 도커 파일로 이미지를 빌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드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미지는 그 건물의 설계 도면이라고 보면 되고 컨테이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설계도면으로 여러 가지 건물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바로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도커 파일이 뭔지 보자면은 도커 파일에는 이제 도커 파일 도커도 되게 명령어들이 많아요. 막 파일들을 커피해라. 그리고 인스톨 디펜던시들을 해라. 그리고 뭐 환경 변수 설정해라.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다 런해라. 이런 것들이 다 도커 파일 안에 포함이 되고 제가 이따가 실제 예시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도커 파일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제 이미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딱 구동되고 있는 프로젝트 완벽한 프로젝트 상태를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빌드한 이미지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도면을 변경할 수 없듯이 하나의 빌드된 이미지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겠죠. 이제 건물을 지은 게 바로 컨테이너들입니다. 이미지를 토대로 런을 한 것이 도커 컨테이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객체 지향 배웠으니까 그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는 하나의 클래스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은 이 클래스로 만들어낸 인스턴스라고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배포하기인데 이게 어떠한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일단 자기 로컬 컴퓨터에서 자기가 한 프로젝트를 토대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를 하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이미지를
바로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도커 허브가 가장 유명해요. 도커 허브에 그 깃허브에 푸시하듯이 그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도커 허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깃허브를 모두가 볼 수 있듯이 도커 허브도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퍼블릭 상태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다른 사람의 이런 이미지를 풀하고 싶어. 그러면 도커 허브에 가서 이미지를 풀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내 컴퓨터나 뭐 다른 서버에 풀 되지겠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이 풀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도커 런을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이미지 배포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만든 도커 파일인데 제가 그 이번에 기업연계 할 때 만든 도커 파일인데 이게 바로 도커 명령어들이에요. 뭐 from work directory, 뭐 add copy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from은 가장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와입니다. 가져오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파이썬 파일을 가장 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베이스 이미지를 파이썬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3.8 버전을 했으니까 파이썬 대시 그 점점 3.8을 했어요. 이게 뒤에가 태그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3.8 파이썬 버전을 가져와서 베이스로 깔았고 그리고 워크 디렉토리는 컨테이너 내에서 어떤 경로에서 실행을 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데 거기다 이 앱 디렉토리 내에서 그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앱이라고 주시면 되고 그리고 애드랑 코피가 있는데 그 둘 다 사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비슷하니까 일단 한 번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main.py 파일과 requirement state 파일을 그 컨테이너에 복사를 해라라는 명령어고 그리고 내가 이제 requirement state를 컨테이너로 복사했으니까 이거를 PHP 인스톨로 다 설치를 해라 라는 명령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커피를 두 번을 했는데 이게 왜 했는지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커피 점점은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제 컨테이너의 작업 디렉토리로 복사해라 이거고 이제 cmd는 이제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이 명령어로 실행을 해라입니다. 저는 이제 main.py 파일만 실행을 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으로 main.py 파일을 실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사실 VS 코드에서 이 도커 파일을 만드시면은 이렇게 이 여기다가 화면을 대시면은 이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뭐 from은 베이스 이미지를 써서 뭐 어떻게 해라. 그리고 run 이거는 어떠한 양식으로 작성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rom work directory 뭐 add copy run 이런 것들의 설명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도커 파일 레퍼런스 제가 링크로 달아놨는데 이거 보시면서 뭐 어떤 명령어를 쓸지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 이제 이런 형태로 다 작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이제 도커 파일을 제가 코피를 두 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코피를 두 번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도커 파일이 어떻게 실행되냐면 이제 도커 파일이 레이어입니다. 사실 레이어 형식으로 실행이 되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명령어가 레이어 0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쌓이는 레이어죠. 그리고 그 맨 아래에 있는 명령어가 레이어 6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순으로 갈수록 업데이트 프리퀀시에 대해서 순으로 정렬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레이어 아니지 그 가장 처음 쓴 명령어 즉 레이어 0은 가장 안 바뀌는 명령어여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내가 소스 파일에 변경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빌드를 하냐면은 그 레이어 0, 1, 2, 3, 4, 5, 6 이렇게 차례대로 보면서 변경이 생긴 거 위에 있는 레이어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만약에 0이 바뀌면은 그 위에 있는 모든 레이어들을 다시 빌드를 해야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가장 많은 변경이 생기는 이 코피 점점 이 모든 소스 파일을 코피하는 이 작업을 좀 저는 가장 아래에 써가지고 그래서 이 1, 2, 0, 1, 2, 3, 4, 5 레이어 5만 바뀌면은 이 레이어 5, 6만 다시 실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피 점점을 가장 밑에 있는 레이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즉 소스 파일 코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아래 명령어에 작성을 하시면은 그 이미지 빌드할 때 굉장히 빠르고 훨씬 더 좋은 도커 파일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지 빌드를 어떻게 하냐라는 명령어인데 이제 도커 빌드 대시 t 그리고 이거는 이름 도커 이미지 이름 그리고 띄고 점 그리고 맨 뒤에 이거 점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좀 까먹으면 실행이 안 되거든요. 이제 점이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내가 만든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올려야겠죠. 그래서 저는 도커 푸시 소넘 저 풀텍 이름 뭐 태그 레이티스트 이렇게 해서 도커 허브에 올린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다른 컴퓨터에서 도커 풀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실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도커 풀로 제 이미지를 다운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다른 파이썬 환경으로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 도커 런을 할 때 이게 좀 복잡한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저는 그 원래 제 메인.py 파일을 실행을 할 때도 저는 이 input txt 파일을 입력을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그 오토디큐라고 그라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현동이는 같이 했었는데 그 영수증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거에 뭐지? 플레이스랑 스토어랑 그리고 뭐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반환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nput.txt 파일에 이 결제 내역 데이터들을 다 넣어놓고 이것들을 받아와서 실행하는 식으로 그 파일을 짰거든요. 여기서도 제가 저번 주에 설명한 이 argument parser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 파라미터로 받게 해가지고 저는 도커 파일을 실행을 할 때도 똑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현재 내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이제 app.input 폴더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파이썬 main.py 파일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대시 텍스트 즉 파라미터에 내가 여기에 복사한 파일 이제 인풋 폴더로 복사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input.txt 파일을 실행을 해라 라는 게 저희 도커 명령어였고 네, 그리고 실습은 이제 제가 만든 이미지를 풀해서 이거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네, 일단 설명을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실습을 해보자면 제가 깃허브에 올렸거든요. 깃허브 위크2에 이제 도커 명령어를 올렸어요. 이제 이거랑 그리고 이거를 git 클론 해가지고 이 input.txt가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